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BS 수특 생명학 1 3강의 3점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달아 듣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1, 2, 3강을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조금 저녁 시간이다 보니 조금 처지기도 하고, 코도 막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3강까지 하고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안에 또 4강 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 1번부터 바로 볼게요.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고, 표는 또 노폐물, 가나다, 수소, 질소, 유무. 자, 그럼 가나다는 물, 암모니아, CO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 중에서 질소 있는 거는 암모니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소가 없대. 그럼 얘가 이산화탄소겠지? 물은 H2니까 수소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수소가 없죠?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기니는 혈관이고 ABC가 뭔지는 다 알죠? 이거 굳이 안 읽었어요. A는 폐, B는 간, C는 콩팥.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자, A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가가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수증기. 여러분들 나일숨에 CO2만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이고 기억은 간에서 나오는 혈액인데 이 니은을 흐르는 혈액의 단위비당 나, 암모니아 양.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잖아요. 그럼 간으로 들어가는 이 니은에는 암모니아가 많을 거고 기억은 암모니아 요소로 전환되고 난 다음이니까 적겠죠. 그럼 분모가 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자, C. 콩팥은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가 맞죠? 여러분, 항이뇨, 이건 물론 3단원 얘기긴 하지만,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엄밀하게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신경 호르몬이긴 하지만, 우리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결국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다루는 유일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는 사람의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니디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며 나는 기관 X의 누구니? 폐지. 기니디는 CO2, O2,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1과 2는 각각 소화계와 호흡계 중 하나다. AB는 혈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는 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소화계를 나타낸 거고 얘가 이제 호흡기를 나타낸 거로 판단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고, 그죠? 그 암모니아가 이제 그 요소로 전환되고, 이 소화기에서 아미노산이 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을 또 흡수해가지고, 이 조직세포에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아미노산이겠죠, 니은이.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세포할 때 필요한 재료인 얘가 또 산소고, 그럼 세포하고 난 결과물, 노폐물인 디귿이 CO2겠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기억관이에는 아미노산과 즉 영양소와 산소는 모두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히 뭐 산소는 다 알다시피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동하고 영양소도 전부 혈액에 녹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X, 폐입니다. 폐. 폐는 소화기가 아니라 호흡기에 속하죠. 1에 속합니다. 자, 단위 부피당 디귿의 양은, CO2의 양은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 여러분, A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폐로 들어가는 폐 동맥입니다. B는 폐 정맥이고요. 그럼 A는 여러분들 그 심장에서 온몸을 돌고 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기체 교환해서 B가 산소 농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CO2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CO2는 온몸에서 조직세포하고 난 노폐물인 CO2를 받아서 오는 거니까 A는 CO2의 농도가 높고 기체 교환하고 나서 B는 CO2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디귿의 양은 즉 CO2의 양은 A의 혈액이 B보다 많다. 맞죠?
A같이 이런 CO2는 많고 산소가 적은 혈액을 뭐 정맥혈, B처럼 그죠? 이 B는 그 산소가 많고 CO2가 적은 걸 동맥혈 뭐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것들이 많이 줄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좀 적용하는 추세라 뭐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적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하는 사람의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늘 이 중간에 나오는 센터, 모든 데 관여하는 순환계, 영양소, 소화계, 오줌, 배설계 이렇게 되고 자, 기니는 요소와 포도당. 그럼 암모니아 여기가 요소가 돼야 되죠. 그럼 얘는 포도당이 됩니다. 글리코젠 먼저 알죠? 글리코젠은 다당류입니다.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붙인 동물이 당을 저장하는 형태인 다당류. 포도당은 단당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 1은 뭐 어찌 보면 이화작용이고 2는 동화작용. 또 3은 암모니아 간단한 게 요소 커지는 거니까 동화작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니은은 요소 다 봤고요. A에 즉 소화계에 1, 2, 3이 모두 일어나는 기관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간을 타겟팅해서 물어본 것 같긴 한데 그죠? 눈치는 채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1과정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이 1과정을 누가 이렇게 촉진하나요?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촉진을 하고 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얘는 인슐린 호르몬이 촉진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이런 이 당의 이제 분해 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암모니아 요소 전하는 것도 간이니까 이 간을 너가 떠올릴 수 있니? 그리고 간은 소화계잖아, 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A에는 A가 뭐죠?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가는 이 화살표입니다. 여기에는 기억과 니은의 이동이 모두 포함된다. 포도당과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여러분 일단 요소는 알 거예요. 왜? 요소가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소가 순환계를 타고 콩팥으로 가서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돼야 되니까 맞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의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배설계는 기관계입니다. 그럼 이 배설계 안에는 이 기관계 안에는 뭐 콩팥, 방광, 오줌관 같은 이런 뭐 기관 그리고 그걸 이루는 조직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당은 세포들이 하는 세포호흡의 재료니까 세포 수준에서는 이 포도당이 다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설계를 이루는 세포들이 이 포도당 가지고 세포호흡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으로 가서 표는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분류를 BMI네요, 그죠?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누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바로 보겠습니다. 보기. 체질량 지수가 22.0인 성인은 여기 들어가네. 정상. 부럽네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자, 더 우울해지니까. 자, 니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비만인 사람 집단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 중 높다. 사실 이거는 뭐 안 봐도 맞는 거긴 한데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자. 당뇨, 고혈압 이런 비만과 정상 체중을 구분했을 때 당뇨, 고혈압 전부 다 비만이 높죠. 맞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당뇨, 고혈압 같은 뭐 옛날에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사성 질환의 가장 뿌리에 있는 질병은 사실 비만입니다. 비만. 자, 디귿 비만 1단계인 사람과 3단계인 사람 집단에서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의 차이는 고지혈증에서가 고혈압보다 크다. 이건 보면 돼요, 여러분은. 고지혈증은 지금 보시면 1단계, 3단계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고혈압은 요거죠. 차이가 난다, 그치? 즉 고혈압이 더 차이가 커요. 그래서 고지혈증에서가 고혈압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얘기했죠. 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 몸에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기관계 가나다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는 없네요. A에서 E는 과정, 기역에서 미음을 순서 없이 기니 디리 미를 A, B, C, D 찾으라는 소리야. 마지막에 C는 대동맥을 통해 D는 대정맥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기니 디리 미가 A, B, C 중에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나다가 또 소, 배, 호 중에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쓰면 되죠. 자, 여러분 일단 니은 볼까요? 니은? 니은과 디귿은 이거는 호흡기입니다. 기체 교환. 기역은 소화계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소화계도 되고 배설계도 됩니다. 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는 거는 간이니까 소화계고 그 요소가 지금 몸 밖으로 튀 나갔잖아요. 배설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호흡계, 날수물통에 배설계, 오줌물통에 두 개 다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 소화계 두 개, 배설계 두 개, 호흡계만 세 번이야. 근데 나만 세 개잖아. 아, 그러니까 너가 호흡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니디미, 그죠? 니디미가 A, C, D일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계가 길이, 그 다음에 배설계가 리임인데 겹치는 게 리을입니다. 그러면 여기 둘에서 겹치는 게 뭐예요? 2죠, 2. 오케이. 그래서 요 2가 겹치는 리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가 리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2가 리을이고요. 가는 B와 C. 그럼 B가 뭔지를 또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호흡계가 A, C, D인데 니디미니까 남은 게 기역과 리을인데 기역 맞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계하고 겹치는 게 뭐가 있죠? B 없네요. 그러면 다가 호흡계랑 겹치는 게 있네. 그지? 왜냐하면 호흡계에도 A가 있고 다에도 A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미음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호흡계에도 미음을 가지고 즉 A가 미음인 거야. 그지? 얘도 미음. 그럼 얘가 배설계가 되겠죠. 같이 가지는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얘가 이제 소화계가 되고 그럼 소화계에 있는 혼자 있는 기역 B가 기역이었겠네요. 그죠? 다 됐고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이 CD인데요. 니은과 디귿.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 니은에 보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보시면 되죠. 산소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산소가 몸이 아니죠. 조직세포죠. 산소를 조직세포로 보내는 거는 대동맥이잖아요. 그럼 니은이 C입니다. 대동맥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산소가 풍부한 산소를 조직세포로 보내주고 디귿은 보시면 조직세포가 세포반 결과물인 CO2를 받아옵니다. 그게 대정맥이죠. 얘가 D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간은 소화기입니다. 그죠? 나에 속하는 기관은 작용, 호흡기에 속하는 기관의 작용을 조절하는 중추, 호흡운동, 연수가 조절하죠. 그래서 4번. 여러분들 아마 5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교집합을 추려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써야겠다. 자, 콩에는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해서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 뭐 이것도 지금 연역적 방법이네, 그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소를 유레이스라는 효소로 분해하면 이게 이제 그 암모니아하고 CO2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니까 pH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요소 용액 그리고 오줌에도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콩즙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거든. 여기에서만 요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생기니까 pH가 증가하겠죠. 염기성이 pH가 크잖아요. 그러면 2하고 4에서는 pH가 증가.
그죠? 기니는 증가 감소 중 하나라 했잖아. 얘는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니은은 pH 증가 맞습니다. 나와보시면 시험관 1, 2, 3, 4에 오줌 요소용의 생콩주 주스를 표같이 넣었다. 대조실험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너무 쉽네요. pH 변화는 여러분 결국 자 가설을 한번 볼까요 또? 콩에는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여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인데 그럼 결국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측정하고 싶은 거는 이 암모니아의 생성 여부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pH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암모니아가 생기면 pH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결과에 해당하는 값으로 측정한 것은 pH죠, pH. 그게 종속변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 표는 기관계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냈고 그림은 혈액이 기관 X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을 흐를 때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와 CO2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를 나타냈다. 자, 가 보시면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배설계고요. X가 속한다. X. 지금 우측에 보시면 혈액이 기관 X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을 흐른다 그랬잖아. 그럼 이 기관은 뭐예요? 지금 이 혈류 방향에 따라 이 O2하고 CO2 양이 달라지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폐겠죠. 그죠? 기체 교환 폐. 그럼 X가 폐니까 이게 속하는 게 호흡계. 나머지 얘가 이제 소화계가 되겠죠. 자, 배설계에서 생성된 물질 중에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있다. 그렇죠. CO2, 물 둘 다 있잖아요. 그죠? 세포 호흡의 결과물인 CO2, 물 둘 다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전부 다 호흡기를 통해 나갑니다. 자, 나에서 호흡기에서 O2가 이용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산소를 이용하는 이화작용, 세포호흡 아니야, 세포호흡. 그러면 이게 호흡계든, 배설계든, 소화계든, 기관계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세포호흡 합니다. 이거 어느 기관계는 다 되는 거예요. 가나다 셋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동화작용을 하는 기관이 속한다.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 뭐 동화작용만 하고 이화작용만 하고 그런 수준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소화계에서 여러분 뭐 소화계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화작용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화계에 속하는 세포들이 뭐 단백질도 합성할 것이고 필요한 물질 합성하고 동화작용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 못 하더라도 소화계에 속하는 간 있잖아, 간. 간은 암모니아 요소를 합성하잖아. 그것 때문에라도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죠?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 그럼 8번이 수능에 나올까요, 이게? 정말 이게 수능에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무슨 뭐 산수 능력을 묻는 거야? 뭐지 이게? 나오지 않겠죠.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고 수능 연계교재인 수특에 있으니 우리가 또 불안하니까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짜증나죠 그냥. 산수니까. 자, AB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이 2800kcal이에요. 굉장히 적게 먹었네, 그지? 자, 표 보시면 활동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아워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요런 거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를. 여러분, 이 단위는 1kg 기준에서 1시간 했을 때 이만큼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루 동안은 이 활동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의 체중과 시간을 곱하라는 거야. 왜? 요게 1kg 1시간이니까 체중 시간을 곱해야지. 자, 그럼 체중은 60kg로 똑같네.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이 어떤 활동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과 내가 이걸 얼마만큼 지속했느냐 시간을 곱하라는 소리예요. 산수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자, 보시면 잠자기는 0.9대 8이니까 98에 72, 7.2. 식사 2, 3은 6. 걷기 6, 공부 88에 64, 8, 14.4. 축구 28에 16, 3.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6이 12, 12, 28, 28에 35.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7.4 더하면 얼마나, 이 뭐냐, 이거. 50.6이에요? 뭐야, 52.6이네. 산수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체중인 60이랑 곱하란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66에 36, 6, 22, 6, 30, 33. 이렇게 되나요? 아, 12, 3, 1이네. 그죠? 그럼 3156kcal를 얘는 소모했습니다. 2800 먹고 3156 소모했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겠다, 그지? 자, 그 다음 B 해볼까? B도 똑같아요. 이거 노가다 좀 하자. 9981, 326, 3, 58에 72, 7, 16.2, 8, 3. 다들 하자. 3, 6, 6이 12, 20, 28.1 더하기 16.2 하면 이 44.3인가요? 계산 똑바로 하고 있나, 나 지금? 44.3 곱하기 60kg 하면 6, 38, 46, 24, 2, 46, 24, 26, 2658? 소모했나? 2658. 자, 얘는 뭐야? 얘는 2800 먹고 2658 소모했어. 얘는 살찐다, 그지? 끝났습니다. A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3100이다. 3156이었어요. B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은 공부다. 여러분 일단 공부를 9시간이나 했어. 얘는 상당한 친구네, 그죠? 근데 이 공부 1.8 이게 했을 때 수치 아까 우리 다 곱했잖아요. 비교해보면 16.2가 제일 높죠? 아주 모범생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지속되면 A, B 모두 체중 감소할 것이다. A는 감소하는데 B는 증가합니다. 그죠? 지금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낮거든요. 얘는 2800 먹고 2658 소비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수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강까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단원으로 보면 1단원, 2단원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단원이 끝났고 이제 4강부터가 메인 단원이 3단원인데 거기부터도 우리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